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정말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온탕에 있다가 열탕에 있다가 같은 말이네요. 온탕에 있다가 냉탕에 있다가 또 온탕에 갔다가 왔다리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로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정신이 나간 행동을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온탕 열탕 온탕과 냉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번에 계엄 선포하고 얼마나 막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뭐 기분이 뭐 얼마나 좋았는지만 다음까지만 띄워놓은 것만 난리가 났잖아요. 그도 그렇게 뭐 계엄 선포 이후에 뭐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돼가지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야 그러면 내가 드디어 대통령이 되겠구나. 그렇게나 내가 선거법 위반 때문에 나가리가 되겠다 싶었는데 드디어 내가 살 수가 있구나. 뭐 너무 막 그 감동과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 담벼락까지만 뛰어넘고 뭐 이런 뭐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뭐 단식도 20일 가까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초인적인 에너지가 있기는 있으시겠지만 뭐 어쨌거나 너무 막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이후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은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꿈꾸고 있는 것이 이 개꿈이었다라고 하는 게 속속들이 지금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제가 드리는 충고는 원래 이게 그 충격적인 일이 빨리 받아들이면 빨리 받아들일수록 좋지 않습니까? 이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일수록 현실이 더 엉망진창이 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나왔던 결과들도 이재명 대표가 이게 속속들이 이게 좀 챙겨 보시면서 야 내가 드디어 골로 가는구나, 내가 드디어 구속이 되겠구나 이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화영에 대한 이 항소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화영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보면은 이거는 뭐 누가 보든지 간에 이재명이 없고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뭐 경기도가 됐거나 뭐 쌍방울이 됐거나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게 2심 재판을 통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화영이가 만약에 9년 6개월이 확정이 된다. 대법원 가가지고 우리 그러면 찌재명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무슨 뭐 가치한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주범인데 9년 6개월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문제도 이재명이가 이제 현실 파악을 못 해가지고 여전히 지금 부정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했던 게 뭐였습니까? 재판관 기피 신청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웃긴 게 이화영이도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거든요. 그 개같이 그거 묵살됐습니다. 근데도 이재명이 똑같이 지금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만 나는 신진우가 너무 싫어. 신진우 부장판사가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또 그렇게 기피 신청하는데 받아들여질 리가 있겠냐고요. 이화영 케이스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시간을 좀 끌어보겠다라는 속셈으로 여전히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님 충격이 더 커지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현실로 돌아오십시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현실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애당초 이재명이 꿈꾸는 것처럼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안 해.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당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도 만약에 탄핵을 시킬 겁니까? 그럼 뭐 경제부총리 와가지고 또 할 것인데 경제부총리가 똑같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그만인데 그럼 다 탄핵시킬 겁니까? 그게 과연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으며 그런다라 그래가지고 이재명의 그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그렇다라 그래가지고 헌재가 6인 체제로 그렇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냐?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변론과 심리 정도만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어겨가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논리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어겨가면서 야매로 6인 체제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한다. 이거는 역사에 자기 이름들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3명을 임명만 안 한다면은 시간이 계속해가지고 지체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우리 찌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33 원칙에 따라 가지고 2심 3개월 내에 나와야 되고 대법원 3개월 내에 나와야 됩니다. 내년 5월 빠이빠이 하고 이제 이재명 보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 이렇게나 많아요. 자기 대선이 빠이빠이 되고 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뭡니까? 이화영에 대한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 그거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깜빵 이제 그 10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이가 얼마죠? 63년생이었나요? 60년생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어쨌거나 60대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한 10년 정도 썩으면은
정신 차릴까요? 그때쯤이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반응도 이게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열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이러면서 마팅이 간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마팅이 가는 거예요. 지들이 분명히 8년 전에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추미애, 그다음에 박범계, 박주미 이러져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한덕 저기 그때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었을 때 권한대행 주제 왜 나서냐? 권한대행은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라고 해가지고 찌그러져 있다가 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이제 인용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지금 한덕수 총리도 나 찌그러져 있겠다라고 하는데 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웃긴 애들이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는 찌그러져 있으라고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면으로 나서라 그래. 지들 입맛대로 노는 거죠.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 이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이때는 또 아이고 권한대행이 빨리 나와가지고 권한 행사해 주십시오 이러고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권한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때는 또 찌그러져 있으랍니다. 무슨 장단에 맞추란 얘기예요. 이번에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6개 법안에 대해 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한겨레나 뭐 이런 애들 또 막 발광을 하고 있던데 애당초 6개 법안이 좀 말이 되는 법안을 좀 갖고 와야지 이게 하지 말 같지도 않은 거를 갖다 갖고 와가지고 법안이랍시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되는 게 뭐냐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이런 게 있는데요.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산안 통과가 되는 이제 그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예산안 통과시켜야 된다. 근데 그 기한을 갖다가 이렇게 뭐 좀 늦추고 이렇게 뭐 고무줄 하듯이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도록 하자 뭐 이런 게 이제 그 국회법 이번에 이제 개정하자라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감정법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라서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좀 또 논란이 됐던 게 농업사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름도 어려운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 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네 개를 퉁쳐가지고 이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쌀 같은 게 이제 그 초과 생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쌀은 물론 이제 주식이다 보니까 뭐 농지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제 후원도 하고 있고 후원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뭡니까 예산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워낙에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초과 생산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초과 생산이 됐었을 때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자. 이게 이제 양곡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니 이렇게 된다면 저라도 지금 보따리 싸고 가가지고 빨리 농사 짓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뭐 그런 것도 있으시고 다 알지만 최소한의 어떤 그 우리가 시장 자본 논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초과 생산이 되지 않도록 더 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그거를 애를 써도 모자를 판인데 당연히 그거 비용 자체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마구잡이로 그냥 뭐 초과 생산이 된다라고 해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다 매입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누가 도대체 농사를 실패하는 사람이 있겠으면 누가 도대체 농사를 안 짓겠습니까? 지금도 정부에서는 초과 생산된 양에 대해 가지고 저장소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운영하는 비용마저로 해마다 무슨 한 몇천억 가까이가 든다고 제가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난리인데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의무적으로 전부 다 매입시키도록 하자.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 표팔이 포퓰리즘 정책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의 표 지금 받아 먹겠다고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증언법 같은 경우는 이게 코미디가 뭐냐면은요. 국회에서 이제 그 불러가지고 증언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국회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었을 때 개인정보 보호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가 없다. 이게 이번에 민주당이 만든 국회 개미친 놈들이라니까요, 진짜로. 이게 무슨 뭐 게슈타포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사적으로 관련돼 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가 있어. 그리고 또 기업가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업 그 비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영업 비밀이 됐거나 개인정보법 이런 거에 통해 가지고 나는 그거 얘기를 못 하겠다.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죠. 개인 프라이버시인 것이고 기업의 그거는 자기 어떤 비밀이니까. 근데 이거를 다 공개하도록 만들어 놓겠다. 이 말이 되냐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악법 중에 악법이니까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한덕수 지금 총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민주당 나가지고 하는 게 뭐냐? 응분의 대가를 막 치를 것이다. 뭐 북조선 같아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뭐 이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기 누굽니까? 이거 박찬대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가지고 거부권
직권을 행사한다. 이거 자체가 내란숙의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직무복귀를 원하는 것인가? 아무 소리나 그냥 짓거려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노정면인가 그인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엄중히 경고한다. 무슨 뭐 내란숙계와 그 잔당들을 위해 부역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한시도 간과하지 않는다. 엄중 경고하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 선을 넘지 말라. 약간 좀 제가 그 잘 따라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완전히 그 조선중앙TV에 나오는 그 아나운서 같이 이런 멘트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미래형이죠. 그 다음에 끌어내릴 것이다. 미래형이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는다. 끝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지들이 뭐 억지로 가가지고 막 지장 찍게 할 겁니까? 결제 억지로 막 시킬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재명의 꿈은 개꿈일 수밖에 없다. 조기 대선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확실한 건 뭐다? 이재명이 찌재명이가 들어가는 게 먼저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희망 고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현실 직시를 하시고 현실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